그 약간 저희가 이 청구터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인종차별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예.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샬케 그 테니스 회장이 그 8월 6일 수공회의 날에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설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환경 보호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프리카에 매년 20개의 발전소를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아프리카인들이 나무를 자르는 일도 어두워지기만 하면 아이를 낳는 일도 멈추게 될 것이다. 이게 그가 환경 보호에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대가리가 없군요. 네, 그건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 이제 글로벌 워밍과 네. 관련된 거고, 또 애들을 많이 낳지 않는 게 이제 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어떤 얘기냐면 말 그대로 그 아프리카인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처럼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문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종차별 이슈에 오르내렸던 건데요. 바로 이제 그 샬케의 그 명예대사가 바로 아사모아거든요. 게르트 네. 아사모아. 그 독일 그 흑인 선수로 독일에서 뛰었던 그걸로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이 선수가 되게 그러니까 샬케에서도 뭐 인종차별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운동들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끝나고 그 연설을 세미나 그 연설을 보고 나서는 한 얘기가 난 정말 매우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연설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나를 모욕했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할 말이 없다. 난 테니스와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하면서 친분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사적으로 나를 불러서 그의 행동에 대해 사죄를 표했으나 우리는 곧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다. 21세기에 이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인종차별 일단 계속 가시죠. 네. 이제 회베데스 전 그 샬케 주장이자 네, 그 회베데스 같은 경우는 과거 2013년에도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되게 좀 화제가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축구에서 인종차별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그라운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선수도 이제 뭐 최근에 이 테니스 회장의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식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인종차별과 모든 종류의 차별들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게 된다는 건 거죠. 약간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한 것에 더 가까우니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뭐 그런 행동들을 한 게 아닌. 근데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은 얘기하다가 은연중에 뭐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아오고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데오라고 독일 그 기독교 정당이거든요. 이게 거의 일정당에 가까운데요. 우파 정당이에요. 독일에서는 우파 정당의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로 약간 그 흑인으로 이제 그 저기 의회에서 일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일하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서 조금 이 정당에서 좀 일을 잠깐 사임을 하고 나갔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축구 쪽에서 시작된 게 정치 쪽까지도 이제 영향을 좀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테니스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세 달간 직무 정지가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샬케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장을 계속 연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뭐 회의란 저희가 그러니까 이 방송을 원래 그 8월 15일 날인가 한다고 했었죠, 제가. 좀 전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임 발표가 나면은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사임이 되거나 아니면 유임이 되건 간에 그 발표가 나면 하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났어요. 회의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미 여기까지의 사태는 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게 됐었죠. 예, 어쨌건 이때 뭐 그래서 샬케에서 그 서포터들이 그래서 그 테니스 퇴임 운동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반대,
그 테니스에게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켄크로이츠를 발로 깨부수는 이런 배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홈 경기를 앞두고 훈련장에서 테니스 꺼져 이런 배너를 들고 이렇게 또 시위를 했던 거고요. 이건 이제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경기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홈 경기에서 예, 다 빨간색을 입었잖아요. 그냥 바이에른 뮌헨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가 테니스에게 빨간 카드를 들어오겠다가 퇴장 카드. 레드 카드. 예, 그런 의미에서 빨간 자기네들의 고유색은 파란색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강도 높게 우리의 고유색을 버리면서 그것도 상대팀의 고유색을 입으면서까지. 오, 이날 경기장은 약간 바이에른 홈구장 같은 느낌 좀 났겠네요. 네, 그래서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네, 진짜 한 대 접해버리고 싶네. 근데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진짜 저 그 러브 밥버거님 말씀대로 지금 2019년이거든요. 네. 2019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그리고 그 베르나르도 실바 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농담으로 좀 아, 얘기가 저는 됐죠. 근데 예. 베르나르도 실바 건도 어쨌건 베르나르도 실바가 예전에 했던 것들들 생각을 하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비슷하게 생각가지고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망디가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진을 사진인가 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 월드컵 챔피언이 지나가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지나가고 있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간다고. 그러면 이거 얼굴 까맣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발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친해서 농담을 한 건데 그거를 그럼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같은데 네. 올리면 안 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망디 개인한테 그 사진을 보내면서 그 멘트를 뭐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아니 그러니까 워챗을 많이 쓰잖아요, 유럽에서는. 네. 유럽에서 쓰는 그런 워챗을 메신저를 통해서 그 선수 본인에게 이게 보낸다든지 그런 거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 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모든 팬들뿐만이 아니라 언론 그리고 뭐 각 팀의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의 가족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다 네. 올리는 것은 조금 경솔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죠. 저도 뭐 그거 자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귀엽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예, 뭐 저거는 좀 심했죠. 그거 딱 그때 그거는 조금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전례가 있기 예.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도 좀 경솔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실제 그거가 남미 애들이 자꾸 그때 그 우리나라가 멕시코 그 올라가게 했을 때 이거 한 게 자기네들은 친숙한 의미에서 한 거다. 친근함을 표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항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텐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무지인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는 거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멍청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건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샬케 독일에서 극성인 편이고요. 근데 지금 거는 샬케 팬들이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건데 자꾸 예, 다른 리그에 비해 저런 팬들이 다른 리그에 비해 거의 없는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독일이 도리어 팬들이 서포터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타 리그들보다 더 강해요, 독일이. 그렇죠. 왜냐면 독일은 주주거든요. 구조적으로 기업이 완전히 그 구단을 소유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팬들이 거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그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주총회 같은 것들 매 시즌 마지막에 주주총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막 그러면 선수들하고 거의 진짜 죄인처럼 가가지고 막 그 성적이 안 좋을 때 죄인처럼 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이랬었고 뭐 그래서 다음 시즌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 다 해요. 막 선수 팬들한테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저 옥수수 플랫폼 없어졌던데 실례지만 스타스포츠 채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TV로 봐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돌문 바리사전 때 종이 뿌리는 퍼포먼스 멋있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아, 뭐 나오나 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분명히 뭘
있긴 할 거예요. 도르트문트 나죠. 도르트문트니까. 예, 도르트문트 나죠. 네. 도르트문트가 그쪽 분야에서는 최강자인데. 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딱 고가로 날리면서 BVB 나오는 거 보고 역시 도르트문트다. 이겼어야 되는데.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코어는 0대 0이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뭐 할 말 없는 경기였고. 테오 슈테겐덕에 비겼죠. 그렇죠. 그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뭐 독일 계실 때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뭐 인종차별을 당했다든지 딱히 없나요?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 애들이 도리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일은 기본적으로 되게 저거를 강하게 하거든요. 독일은 그러니까 아예 교육 자체를 좀 그 워낙 그 나치에 대한 건 전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교육을 되게 잘 시켜요. 교육을 되게 잘 시키다 보니까 그 구서독 지역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는 편에 속해요. 물론 뭐 은연중에 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몰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브레멘 그래도 잘 사는 동네고요. 그래서 브레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시민의식이 높다. 없는 편이에요. 되게 없는데 이게 잘 살고 못 살고에 조금 그런 것들 영향도 있죠. 예. 교육 수준 그리고- 영향이 있는데. 그리고 경제가 되게 인종차별 이런 것들, 민족주의 이런 것들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 거게요? 결국은 경제 공황 세계 대공황 때문인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뭔가 너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먹고 살고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여유 있게 너그럽게 봐주면서 넘어가게 되는 반면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 때문이야. 아니,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딱히 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건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이 막 지나가면은 막 헤이 브루스리 막 칭칭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꼬맹이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지나가면서 그러면 나 중국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스페인에 있을 때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같은 경우 보면은 서양 사람 지나가면 다 미국 사람이라 그러고 양키라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뭐 독일도 그렇겠지만 스페인에도 중국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예. 그 중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네. 많아요. 중국인이 없는 곳은 별로 없어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저기 그린란드 뭐 이런 데나 좀 없겠지. 막 스페인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그 고유 문화가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잠자는 거, 휴식 취하는 거. 근데 그 시에스타 문화를 파괴하는 주범 1순위가 중국인들입니다. 왜냐면 걔는 그때도 일을 하거든요. 예. 그 가게 같은 거를 이제 원래 네. 다 문을 닫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잖아요. 얘네는 시에스타 시간대가 TV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자야죠? 아니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죠. 집에 가서 아, 이제 놀면서. 전 자는 줄 알았어. 아니 자는 사람도 있어요. 다 진짜. 저는 졸라 자긴 했는데 예. 이제 막 그때는 이제 가게 문도 다 닫고 관공서도 당연히 닫고 걔네도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먹는 시간 따로 있고 일 좀 하다가 점심에 시에스타 하러 가면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시에스타를 파괴하는 주범이 중국인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당해봤는데 저도 이제 눈 찢는 거 한번 당했었거든요. 네.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눈 찢는 이게 우리는 되게 인종차별적인 그 제스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걔네 몰라요. 네. 그게 인종차별인지. 그래갖고 저는 바로 욕하거든요. 그렇게 인종차별하면.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아시아인이어서 되게 친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표현이었으면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는 거 보면 뭐 앞서서 그 남미 얘기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남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나 이런 흑인들에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악의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죠. 근데 글로벌 세대잖아요, 이제는. 네. 글로벌 시대고 워낙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너무 혐오가 많아요. 예, 너무 작은 거 가지고도 좀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예, 좀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그래요. 네. 그 예전에 2018 월드컵 때 멕시코가 그랬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제 멕시코 친구랑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그걸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에서 멕시코라고 하면 보통 위험하고 막 그런 이미지 되게 강하잖아요. 마약 뭐 네, 이런 거. 마약 밀매, 뭐 총기 이런 게 강한데 사실 자기가 한국 와서 그런 방송을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좀 나빴대요. 왜냐면 너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스테레오타입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인종차별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 처음에 황덕현 해설위원이 그 위험하고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는 타코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코 맛있죠. 그냥 타코부터 생각나요. 아니면 그 모자 있잖아요. 네. 멕시코식의 그거 그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 네. 제가 편코 드립을 방송에서 매주 날렸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펜코 드립이 뭐죠? 제가 히든풋볼에서 드립 좀 많이 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거기에 뭐가 좀 있지 그래요?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몰라요. 펜코 드립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김현 기자님 굉장히 순수하죠? 김현민 피셜 멕시코 타코는 왜 위험하다? 아니요, 위험하다는 얘기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요. 근데 위험하다 하니까 그때 이제 마약 얘기가 나온 거라고요.